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 유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총 4가지. 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어떤 공식을 써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지 그냥 열심히 해보면 돼요. 자, 전체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먼저 한 점이 주어집니다. 그 한 점을 x1, y1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한 점이 주어진 상태에서 어떤 게 있냐면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한 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 점 x1, y1을 준 상태에서 기울기를 주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한 점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준 기울기를 m이라고 잡아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요 주어진 한 점이 만약에 y절편이라면 y절편을 n으로 준다면 얘는 그냥 만들어 쓰면 됩니다.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이니까 그냥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간단하게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x1, y1이라는 점이 주어져 있다면 얘는 기울기가 m이고 한 점이 주어져 있다면 얘는 자, y는 m에 x-x1 쓰고 플러스 y1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식이 제일 중요한 공식입니다.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것만 열심히 잘 외워둬도 별 상관없습니다. 다시 기울기랑 한 점이 주어져 있으면 기울기 붙이고 요 x값을 빼고 y값을 더하면 됩니다. 이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자, 증명을 한번 해보자. 증명을 한번 해보면 자, 기울기는 알고 있으니까 mx 플러스 y절편 모르니까 네모라고 잡을게요. 요 상태에서 얘가 x1, y1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x1, y1을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하면 y1은 m의 x1 더하기 네모가 되죠. 그죠? 따라서 네모는 뭐가 되냐면 y1 마이너스 맞죠? mx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다시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y는 mx 더하기 y1 마이너스 mx1이 되죠. 그죠? 그럼 요거 두 개 m으로 묶이니까 m으로 묶어버리면 x-x1이 되는 거고 플러스 y1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란 말입니다. 자, 공식 증명해 줬는데 증명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증명은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써먹으면 됩니다. 자, 한번 써먹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기울기가 3이고 그 다음에 뭐 3,5를 지남 이렇게 나오면 y는 기울기랑 한 점이 주어져 있구나. 그럼 3 붙이고 x에서 요 x값을 빼고 y값은 그냥 더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정리해서 y는 3x 마이너스 9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면 직선의 방정식이 끝나는 겁니다. 되게 쉽죠, 그죠? 되게 쉽죠? 이게 중학교 때는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이니까 요거 하나 푸는데 되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얘가 그냥 문제 푸는 과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과정이 나오는 거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바로 공식을 써서 풀어버리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한 점을 주고 이번에는 다른 한 점을 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른 한 점을 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 다른 한 점이 만약에 x2, y2 이렇게 돼 있다면 얘는 기울기 안 주고 다른 두 점을 줬죠.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면 점 두 개를 줬어요. 이게 A점, B점을 주면 자, 요 공식을 이용하면 우린 기울기만 풀면 되죠. 그죠? 그래서 A, B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기울기를 구해서 요 공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점을 이용해서 먼저 뭘 구하자? 기울기를 구해놓고 그럼 기울기 아니까 요 점이나 아무거나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두 점. 자, A점 3,-1과 B점 1,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봅시다. 직선을 구하세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두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먼저 기울기를 구합니다. 자, 그럼 기울기를 계산하면 기울기는 자, A에서 B까지 왔다고 치면 3에서 1로 갔으니까 1 빼기 3이 되고요. 마이너스 1에서 5로 갔으니까 5 빼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그럼 결국 마이너스 2분의 6이 되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 점하고 이 점 중에서 원하는 거 아무거나 쓰면 돼요. 왠지 이게 좀 마음에 드니까 요걸 쓰겠습니다. 저는
그럼 y는 기울기 마이너스 3에 여기 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5 이렇게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3 더하기 5니까 플러스 8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두 점이 주어져 있으면 먼저 기울기 구하고 이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다른 한 점 주는 케이스에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 두 점이 x절편, y절편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x 두 점이 좀 특별하게 x절편이 A, y절편이 B라고 주어져 있으면 y절편이 B라고 주어져 있으면 얘는 이 공식 A분의 x 더하기 좀 빨간색으로 쓸까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우연히 주어진 게 이 x절편하고 y절편이면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다 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거 그냥 해석을 해보면 x절편을 구하려면 y에 0 대입하면 되죠, 그죠? y에 0 대입하면 x가 1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y가 0이면 이거 없으니까 x는 1. 그 다음에 y절편 x에 0 대입하면 y는 1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죠? 따라서 이 공식이 맞다는 거 우리가 밝혀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니까 그냥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열심히 구해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요 경우 이제 두 점에 요 두 개 자, 두 점이 주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자, 두 점 1,3하고 1,3하고 2,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1,3하고 2,3이면 좌표 평면 위에 찍어보면 1,3, 2,3 그럼 요거 두 개의 직선을 이어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맞죠?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얘는 기울기가 없죠, 그죠? 기울기가 없습니다. 다시 x는 커졌는데 y는 안 커지니까 델타 y가 0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없죠. 기울기가 없으니까 얘는 y는 x값은 없고 기울기가 0이니까 y값만 갖게 되죠. 따라서 여기가 3이기 때문에 얘는 y는 3이다라고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1차 함수꼴이 아닌 거죠. 1차 함수꼴이 아니라 y만 남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1,3하고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수직선을 찍어보면 여기 1,3이 있고 1,2가 있죠. 1,2를 찍어보면 얘는 이렇게 세로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얘는 문제가 좀 더 심각한데 얘는 그나마 기울기가 0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하지만 얘는 x의 변화량 델타 x분의 델타 y를 쓸 때 분모가 0이 돼버리거든요. 이거 분모가 0이 돼버려서 얘는 이 식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면 요 직선은 x값이 1이면 된다 이겁니다. x값이 1이면 된다. y값은 아무거나 돼도 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요 직선은 세로로 만들어지는 직선은 x는 1이라고 쓸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1차 함수꼴로 표현을 했는데요. 얘는 1차 함수로 표현되지 않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직선의 방정식을 1차 함수로 표현했는데 1차 함수가 안 되는 겁니다. 기울기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또 다른 식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식.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불러줍니다.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자,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제로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방정식의 형태로 만들어준 꼴 이걸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불러줍니다. 방정식으로 만들어준 꼴 얘를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불러줍니다. 이거랑 대칭되게 일반적으로 쓰는 y는 mx 플러스 n의 꼴 이렇게 기울기랑 y절편이 보이는 꼴을 우린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불러줘요. 표준형. 얘는 그림을 그리기 쉽다. 얘는 그림을 그리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직선의 방정식은 표준형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요 두 가지. 가로로 평행한 직선은 y는 3이라고 해서 y만 남아있고 세로로 만들어지는 직선은 x만 남아있고 요 형태를 표현할 때는 표준형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일반형으로 표현하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이 표준형은 그래프를 그리기 쉽다는 장점은 있는데
요런 것과 요런 것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표현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로로 만들어지는 건 y 자체가 없어지니까 표현이 안 되는 거고, 가로로 만들어지는 건 기울기가 0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어쨌든 a는 사라지는 형태로 x가 사라지는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하지만 요 일반형은 세로로 만들어지는 거나 가로로 만들어지는 건 둘 다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은 있어요. 이런 장점은 있지만 요 녀석의 단점은 그림을 그리기가 조금 불편하다. 요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표준형으로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 구하고 한 점 이용해서 푼다. 요 공식으로 다 유도가 돼요. 그런데 가로로 만들어지는 직선이나 세로로 만들어지는 직선은 표준형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표준은 표현이 안 되니까 요걸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 일반형이라고 불러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반형은 표준형을 한쪽으로 다 모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조건에 따라서 잘 구해주면 됩니다.